안녕하세요. 커피 한입 건축한입. 오늘 주말이지만 사무실에 나와서 허니, 레몬 진저, 마누카 허니 티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건축인 건축인데 설계 쪽은 아니고요. 내용은 지금 최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이란 침공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의 폐쇄, 그래서 결국 석유가 돌질 않고 있어서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고 있는 지금의 현상. 그것이 결국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미 미치고 있죠.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도 밥 먹으면서 뉴스를 보니까 농촌의 비닐하우스에 그 비닐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이 석유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놀랄 것들이 있죠. 석유화학 제품의 어찌 보면 이제 건축 산업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지금 항공유가 한국이 항공유 수출 국가였다는, 참 베트남이 일본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한다는 요즘 웃기는 얘기들이 많죠.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거죠. 자,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좀 가벼운 이야기부터. 우리가 질겅질겅 씹는 그 껌의 기초제는 석유에서 나오는 거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어나 접착제 생각하면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석유화학 제품에는 껌의 일부 이 재료가 들어간다. 그리고 비타민 중에서요, 천연 비타민이 아니고 이제 합성인 경우에 석유 추출물이 타르, 아세톤 등의 원료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타민 C도 마찬가지죠. 놀랍지 않습니까? 비타민 A라고 합니다. 특히나 C보다는. 그리고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코팅 같은 것들, 반짝이고 코팅 같은 것 하는 것들이 석유화학 제품이 많은 거죠. 플라스틱도 있지만, 그러면 거기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과일 반짝거리라고 만드는 코팅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파라핀, 뭐 왁스, 뭐 에폭시 같은 계열로 해서 연질에, 그죠? 에폭시, 우리 건축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에폭시 연질. 과일 표면 처리제가 이게 또 석유화학 제품이랍니다. 그러면은 또 반짝거리는 게 생각나는 게 립스틱, 그죠? 향수, 뭐 오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많죠. 또 있죠. 말랑말랑한 연질에 반짝거리고 투명한 것들 뭐 있죠? 컨택트 렌즈. 글씨를 못 쓰겠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한동안 이제 그 손세정 때문에 지금도 뭐 식당 가면은 물티슈 나눠주죠. 근데 물티슈 중에 보면은 종이가 아니고 대부분이 어떤 특별한 천이잖아요. 그 천들 대부분이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 뭐가 이제 생각나냐면 이 천이라, 이건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영양제나 알약의 캡슐 다 석유화학 제품이죠. 투명하고 말랑말랑한 것들. 그리고 천 얘기 나왔잖아요. 고어텍스 같은 기능성 섬유, 이것도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 모르겠는 게 확실하진 않지만 유니클로 같은 거, 그죠? 에어리즘 같은 것들 다 석유화학 제품이죠. 건축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쨌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번에 가격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공포스러워요, 사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줄제인 건축 쪽에서 석유화학 제품들이 상당히 많죠. 한번 보시죠. 건축 쪽에 석유화학 제품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간단하게, 그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이걸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PV 패널입니다. 포토볼타익 패널인데 뭐 포토볼타익 태양광뿐만이 아니고 태양열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이 패널이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폴리실리콘, 필름 뭐 이런 것들 여기에 좀 투명하고 연질의 재료들이죠. 그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내부에 우리가 단열을 해야 되고 그죠? 방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 단열재와 방수제들 대부분이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스티로폼, 우레탄 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우레탄 에폭시, 아스팔트 싱글, 뭐 아스팔트니까 당연하겠죠. 이 대부분의 것들이 다 석유화학 제품이에요. 자, 창호. 뭐 알루미늄 창호, 스테인리스 창호도 많지만 대부분이 뭐죠? PVC죠. PVC 창호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플라스틱은 석유화학 제품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뭘로 메우죠? 보통 이런 것들을 실런트, 그죠? 코킹이라고 얘기하는 실런트, 말랑말랑한 석유화학 제품이죠. 접착제, 본드 다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그러면은 접착제와 본드를 많이 쓰는 게 또 있죠.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OSB. 이 보드가 파티클 보드인데 나무 조각들을 본드로 굳힌 거죠. 대부분이 본드잖아요. 뭐 본드 반, 뭐 보드 파티클 반일 건데 이 보드에 들어가는 이 본드가 다 석유화학 제품이죠. 그래서 사실 OSB는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인테리어로 막 쓰기도 하는데 이 본드 덩어리라 가지고 이게 인체에 노출되는 부분에 바로 공기에 바로 노출되는 곳에 있으면은 얘는 산화하면서 이 본드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 호흡으로 다 마시겠죠.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를 OSB로 하는 곳은 가지도 않고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비추입니다. 강비추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많아요. 실내에 들어가면은 엔지니어 스톤, 그죠? 온갖 배관에서는 지난번에 그 엑셀 파이프 얘기했죠. 배관의 파이프들 다 플라스틱이잖아요. 단열재 얘기했고 그죠? 핑크, 아이소 핑크 같은 것들, 뭐 페인트, 실크 벽지, 또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놓쳤었던 건데 코팅이 일어나고 코팅과 앞서 말했던 방리에 대한 것이 이제 이 석유화학 제품의 특징이 되기 때문에 뭐가 있냐면은 거푸집의 합판에 코팅한 것들 있죠. 코팅 합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가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바닥에 기초에 들어가는 당연한 이제 방수제들 들어갈 거고 여기도 단열재가 들어갈 거고 이 전체에 어쨌든 단열과 방수는 다 해야 되니까 그 모든 것이 석유화학 제품으로 덮는 거고 창과 창 주변 그리고 안에 내장에 들어가는 합판들 모두가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걱정하는 것이 하반기에 자재값이 얼마나 뛸지 그로 인해서 관공서에 작년 말에 회계연도에 사업을 만드는 것들이 발주를 해서 공모를 조달을 해서 만들어낼 건데 뭐 이렇게 수주 과정이 있을 건데 얼마나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들인지 또 한번 19년도 이후에 대규모 지연 혹은 취소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 공사비가 장난이 아니게 뛸 거예요. 그리고 6월에 우리 뭐 있죠? 총선이 있죠. 총선을 위해서 수많은 공약들이 있었는데 지켜지기 어렵다가 아니고 불가능할 겁니다. 지금 이대로는. 그래서 오늘은 석유화학 제품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가져다 준 나비 효과, 뭐 이렇게도 이름 붙일 수 있겠네요. 건축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목이 타네요.